안녕하세요.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의 멘토 기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스펙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안선희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 중에서도요, 실시간 운영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출로 많이 나온 문제이기도 하죠. RM, EDF. 네, 오늘 RM하고 EDF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RM하고 EDF에 대해서 여러 예비 기술사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 근데 자꾸 문제는 나오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RM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책은 정적 우선순위입니다. 정적 우선순위. 정적 우선순위라는 게 뭔가요?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아요. 근데 EDF는 달라요. Earliest Deadline First잖아요. 얘는 그냥 이름만 봐도 뭔가 동적이죠. 데드라인이 먼저 오는 놈한테, 데드라인이 빠른 놈한테 우선순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얘는. RM은 바뀌지 않아요. 정적이에요. 더 가볼게요. RM의 목적을 볼게요. 이 RM 스케줄링의 목적은요, CPU를 더 자주 필요로 하는 타스크한테 더 높은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씁니다. 반면에 EDF는요, 마감 시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게 그 목적이에요. 좀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우선순위 부여 방식으로 보면요, RM은 주기가 짧은 놈을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CPU를 빨리빨리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애한테 빨리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EDF는요, 이 새로 실행하게 된 프로세스의 마감 시간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줍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사례로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문자로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CPU 이용률의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CPU 이용률이라는 게 뭐냐면 CPU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RM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세스가 한계일 때에는 이론적으로 혼자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CPU의 이용률이 100%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RM에서 프로세스 2개인 경우를 계산을 해봤더니 83%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69%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RM 같은 경우에는요, 이 CPU 이용률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에, 10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RM 스케줄링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이거 100%를 넘어가면 RM 스케줄링은 사용 못한다. 자, EDF 볼게요. EDF는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항상 CPU 이용률이 100%래요. 근데 사실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전환할 때 뭐가 짝꿍으로 나오죠? 토픽으로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 오늘 제가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이긴 하지만 실제는 100% 사용은 불가하더라.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쭉 가볼게요. RM의 장점.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용률 한계의 제약이 없다면, 그러니까 CPU 100% 이용률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최적의 스케줄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연성 실시간 시스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연성 실시간 시스템이 뭘까요? 연성? 뭔가 말랑말랑해 보이죠? 일단은 제가 EDF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연성 실시간 시스템이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EDF 스케줄링의 장점 볼게요. 먼저 프로세스들이 주기적일 필요는 없어요. 네, 주기적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CPU의 할당 시간도 상수값으로 정해질 필요가 없어요. 참 뭔지 모르겠어요. 네,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 제가 말한 게
아,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EDF는요, 경성 실시간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RM은 연성이고요, EDF는 경성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로켓을 쏘는 시스템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데드라인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딱 지켜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켜지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로켓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 시간이 넘어가서 실행이 돼도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로켓이 쏘아져야지만 해당 타겟을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돼요. 데드라인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한 시스템을 경성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연성실시간 시스템은 그런 로켓과 같이 무조건 그 시간을 미트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앞뒤로 10초 좀 길긴 하죠. 5초 정도의 버퍼를 두어도 되는 애들을 연성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처리할 때 저희는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조건 당장 빅데이터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RM 스케줄링을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연성실시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연성과 경성이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저 단점을 볼게요. RM의 단점은 EDF의 장점이겠죠. 네. 이용률의 한계로 인해서요, 마감 시간 만족 보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성 실시간 시스템에 밖에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반면에 EDF 스케줄링의 단점은요, 프로세스가 실행 가능해질 때까지 자신의 마감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나 언제 끝나? 나 언제 끝나?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턴을 줘야 돼.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가볼게요. 문맥 교환의 횟수, 컨텍스트 스위치의 횟수를 볼 때에는요, RM이 EDF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감 시간 실패율은요, RM과 EDF가 동일하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렇다라고 하네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프로세서의 효율성은요, 이론상으로는 EDF가 훨씬 높습니다. 네. 보세요. 아까 제가 CPU 이용률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69%까지 떨어지는데 EDF는 이론상으로 1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서의 스케줄링 EDF가 훨씬 높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퀴즈. 프로세서와 프로세스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프로세서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CPU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딱 소프트웨어입니다 라고 정의하기는 좀 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아이들, 그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답안지 쓸 때 특히 컴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프로세스도 몰라? 프로세서도 몰라?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도 정확한 개념을 갖고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보 관리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RM과 EDF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서 멘토 기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110배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안선희였습니다.